자,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수급과 파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매매를 수급과 파동을 중심으로 매매를 한다고 항상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은 수급과 파동, 단어는 다 알겠는데 여기서 매매를 할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어떤 것들을 이해하면서 매매를 하는지 디테일하게 설명할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매매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급과 파동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35,000원 여기를 돌파해 주면서 위로 올라서게 되면은 파동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지금 상황은 돌파의 상황인데 반대로 눌림목 상황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술적 분석의 그 어떤 케이스에도 시작은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생각한 그 부분에서는 반드시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 즉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안 들어온다? 그럼 더 지켜봐야죠. 일단 거기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동이 나왔다 하게 되면 이 파동을 이용해서 그 안에서 중심을 잡으면서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내 포지션을 변화시켜가면서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주가 자체는 당연히 이렇게 뭔가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서로 싸우는 이런 수급 공방, 공격과 방어가 막 몰려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파동은 이렇게 들쭉날쭉 흔들립니다.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저는 최대한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리고서 파동의 길, 중요한 길만 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런 밸런스를 잡고 수급 파동을 활용한 매매를 하게 되면은 떨어졌다 오르면 어떻고 아니면은 오르지 않고 여기서 그냥 흔들리기만 하면 어떻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시원하게 올라가주면 어떻고 이게 별로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진다. 그래서 저는 이걸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매매했던 거 보면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일봉에서 보여드린 35,000원 부근에서 해볼 거다라고 했었죠. 당연히 이전에도 지켜는 보죠. 지켜는 봤습니다. 그러다가 괜찮겠다 하면서 이때 오후 시장이죠. 오후 시장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오늘은 아니고 어저께 이제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매매를 진행을 했었고 여기서 당연히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원하는 상황은 나왔죠. 35,000원을 끼고서 이 위에서 올라섰고 그 이후에 수급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흔들림이 발생하죠. 이 흔들림 안에서 당연히 수익 실현도 할 수 있고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 안 좋은 거는 당연히 올라섰다가 바로 내리꼽는 토해내는 하락 상황. 파동적으로 하락 나오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만약에 수급이 동반된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털어내는 수급으로 이제 여기서 다 물량 처리하고서 빠져나가는 수급이다. 이러면은 그거는 경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이제 매매가 좀 더 수월해진다. 여기까지는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 드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 스스로 선택한 종목과 그 종목의 파동, 수급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장 막판에 빠져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털지 않는 걸 보고서 오늘도 그러니까 어제 했으니까 오늘이죠. 오늘도 괜찮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간밤에 계엄령이라는 굉장히 큰 이슈가 생기면서 장 시작 전에 일단 시장 자체가 전부 다 공포에 쩔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 심하죠. 그래서 외인이 사냐 안 사냐가 좀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시장이기도 한데 요 이슈가 발생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게 여기서도 수급인데 저는 외인 포지션을 보통 시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오늘은 좀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이 종목에서는. 그래서 계엄령이라는 이슈 자체가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큰 명분인데 거기서 반대로 외국인이 매수 포지션을 취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자체만으로 기관도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시겠지만 수급 동향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외인 수급 동향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나옵니다. 평소에는 저도 잘 안 보는데 필요할 때는 그냥 보는 편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 거였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받아주더라고요. 그것도 35,000원 끼고서.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열심히 사면서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었고요. 기본적으로 이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여기가 수급 공방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회적 이슈도 있었고 뭐 또 하니까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털어낸다고 하더라도 주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큰손이라고 해야 되나? 이 종목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 사람들은 수익을 어느 정도 실현하거나 손해는 안 보고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지켜주고 받아준다는 거는 의미가 좀 다르죠. 빠질 수 있는 곳에서 빠뜨리지 않고서 여기서 싸워준다는 거는 저는 되게 좋게 보거든요. 얼마든지 올랐다가 뺄 수 있는데 안 빼고서 기다린다. 보통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올라가야 될 때 못 가면은 결국에는 그거 흘러내린다. 그냥 폭락한다.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올라가진 않아. 근데 떨구지도 않네? 이러면은 저는 이 안에서 이게 수급과 파동이 괜찮다라는 전제에서는 이 안에서 다른 기회가 있다라고 좀 보는 편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뺄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버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매매는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별개로 근데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불안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줘야 되는 수익 매도 같은 경우에는 생략하지 않고서 계속 해줬었던 게 있고요. 다음 수급의 이동점을 보면서 매매를 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싸움을 이겨내고 나서 이 수급은 어디로 옮겨갈까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가장 가까운 단위 가격은 36,000원이겠죠. 36,000원 부근에서 이제 이 수급이 이동해서 방어를 해줍니다. 여기서 되게 지지부진하긴 했어요. 갈 듯 못 가고 갈 듯 못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그냥 속된 말로 시장가 매도 때려도 되거든요. 그래도 기관이나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안 뺍니다. 여기서 약간 애매하게 개인들 기준으로는 그냥 전량 매도 처리하고서 답답해서 매도 처리할 정도로만 딱 만들어 놓고서 안 빼고서 밑으로 오면 받아주고 밑으로 오면 받아주고 밑으로 오면 받아주고 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재정비를 하는, 제가 이제 클럽에서도 재정비 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재정비 행위를 하는 거를 제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저도 같이 재정비를 해놓고서 그 다음에 전고점 부근이죠. 여기가 36,200원이었는데 거기를 시원하게 밀고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지지부진하게 만들다가 그 다음에 막판에 쭉 말아 올리면서 올라가는 상황. 마지막에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일봉 상황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제가 시작은 35,000원 부근에서 했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막 파동이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큰 파동을 만들어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외교적인 부분, 그리고 대외적인 부분, 그리고 수출적인 부분, 이런 것들 이제 영향 받으면서 단위 가격마다 어느 정도는 항상 이제 힘겨루기가 있을 법한 종목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데는 37,000원 부근, 거기가 여기였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이제 한 39,000원 부근, 거기가 여기고, 그 다음에 최고점 부근인 40,000원 부근,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간신히 37,000원에 턱걸이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이 사이는 솔직히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하고 있는 이유는 포지션 자체를 워낙에 잘 잡아놨으니까 언제든지 이제 저도 보유자의 영역이죠. 언제든지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기서 이것만 줘도 땡큐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포지션이 잘 잡힌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좀 끌고 가면서 최근에 제가 단타도 좀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자연스럽게 스윙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매매가 수급과 파동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요. 보면은 요 조그만한 파동에서 막 10%씩 올라가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되게 작은 폭의 변동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뭘 얼마나 유익하겠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이런 종목에서 맘먹고서 좀 이렇게 다루게 되면은 수익 단위가 이틀이죠. 이틀이지만 수익 단위는 1000단위 그냥 넘어가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000 넘게 수익이 났었으니까 기본적으로 단위를 크게 할 수 있는 종목에서 이 정도 파동이면 얼마든지 살발라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저희 클럽에 있으신 분들은 요게 보게 되면 이런 파동이 좀 익숙할 수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제가 변동성이 진정된 이후에 되게 안정화된 파동이잖아요.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이 변화가 되게 이렇게 심할 때 매수 타점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내야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런 거 잘하면은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주식을 하면서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오히려 안정화된 파동 안에서 그 안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래서 내 수익성을 얼마나 크게 높일 수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파동이 시장에서 훨씬 많다. 그리고 안 좋은 시장일수록 이런 파동에서 내가 수익을 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생각하는 수급과 파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A랑 B랑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A는 급등하는 그런 흐름에서 눌림목을 잡는다던가 뭐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일 것 같고 B는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특정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안정적인 파동 상황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말씀하시는 수급과 파동을 활용한 매매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큰 수급과 큰 파동을 활용한 매매이고 이거는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특정 가격대를 돌파한 상황 이후에 만들어지는 자연적인 파동을 이용한 매매 이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둘 다 A도 수급과 파동이고 B도 수급과 파동인데 뭔가 종류가 다르잖아요. 근데 어니스트님은 이런 건 수급과 파동이 아니다. 나는 이런 걸 말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신 걸까요? 아니면은 이번 케이스가 그냥 그런 거였을까요? 저는 둘 다 수급과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A는 당연히 할 수 있고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저 역시도 A 같은 매매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매매 같은 경우는 단타에서 좀 많이 나오겠죠. 근데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런 것만 하지는 않는다. 이게 좀 큰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수급과 파동을 활용하게 되면은 더 잘 다뤄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최초에 얘기했었던 유연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거 같은데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고 그냥 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듣는 분들이 수급이랑 파동이라는 단어도 잘 모르고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급과 파동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는데 어떤 면에서는 수급, 그래 거래량 들어오고 수급이 많냐 없냐 이런 거는 항상 이제 뭐 시중에서도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알았어. 파동? 그래 나 파동 봐.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보면은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 수급과 파동 당연히 보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 넘기기에는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게 천차만별일 거고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결국에는 실력하고 뭐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입체적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단순하게 뭐 수급과 파동을 볼 줄 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입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가장 어려운 숙제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항상 들으면서도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 거는 이런 매매를 찔끔 단타하듯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막 사고팔고를 단타처럼 여러 번 하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큰 덩어리로 매수의 덩어리, 매도의 덩어리를 보면 이 매매의 볼륨 자체가 되게 크거든요. 큰 비중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단순히 그냥 뭐 믿음으로 하고 이 종목 좋으니까는 나 크게 때려 넣는다 이런 게 아니라 확률이 되게 높은 상황에서 통제 가능한 흐름 안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큰 비중으로 큰 금액으로 해서 이 단기간에도 큰 수익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수 있는 기반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하고 싶어하는 거고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하고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연습하고 실전에서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저희가 하고 있는 온라인 투자 클럽에 오시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늘상 말씀드리다시피 이렇게 매매하면서 수익 만들어내고 계속 매매 경험 쌓을 수 있는 그런 틀을 제공해주고 있다. 가이드를 해주고 있다. 뭐 그런 정도로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 참고하셔서 링크 타고 들어가신 다음에 공지사항 확인해 보시면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오늘 영상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전체 알람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